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15년 전형별 준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첫 번째 전형을 볼 텐데요. 학생부 전형이죠. 거기서 이제 교과 전형이라고 학생부로 대학을 가고 그 다음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만족시키면 되는 과정이에요. 교과 과정 성적 관리에서 이제 상대적으로 불리한 특목고나 자사고 학생들은 이제 성적 올리기가 힘드니까 쉽지 않고 이제 주로 이제 일반고 학생들이 지원할 만한 전형이죠. 자, 내신 관리에 있어서 유의할 점을 먼저 볼 건데요. 일단 이제 학생부의 반영 비율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1학년 때부터 꾸준한 교과 성적 관리가 핵심이죠. 물론 이제 그냥 준비하는 것이 아닌 목표, 대학별 반영, 교과를 중점으로 관리를 해야겠죠. 그리고 이 전형은 수능은 적당히 준비하여도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만약에 이제 목표 대학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낮다면 그러셔도 됩니다. 하지만 보통 가고 싶어하는 대학들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아무래도 예년보다 높아질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목표 학교의 전형을 확인하신다면 이제 수능 대비는 좋은 학교일수록 필수라는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이 전형의 장점이라면은 학생부 교과 중심 전형은 다른 전형에 비해 교과 성적 관리 외에 추가적인 시간 관리가 적고, 그렇기에 정시에 대한 가능성까지 고려한 수능 준비가 가능한 전형입니다. 또 다른 전형으로요, 학생부 전형에서 종합이라고 하는 건데, 말만 사실 어렵지 사실 이제 기존의 입학사정관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전에 있던 입학사정관제와 마찬가지로 교과 관리 및 교내외 활동 경력을 준비해야 하죠. 물론 이거는 서류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전형이로 활동 경력 등을 비교과 등과 굉장히 중요하게 적용이 되죠. 이미 뭐 많이들 알고 계시죠. 주요 대학 중심으로 교회 스펙을 금지하거나 교회 스펙 학교 외에서 얻은 스펙들이죠. 그걸 이제 금지하고 공인 외국어 성적도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 대학들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교내 고교 활동 중심으로 관리를 해야 한다는 얘기죠. 심지어 어떤 학교의 경우는 교회 스펙을 넣으면은 학교 외에 얻은 스펙을 넣으면은 불합격 처리하는 학교도 있으니까 지원하실 때 그런 거는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냥 넣자마자 이제 불합격이거든요. 그 다음에 교과 성적도 학업 능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꾸준히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처음에 이제 뭐 이건 상식적인 얘기기도 한데, 처음에 높은 성적을 받고 내려가는 것보다는 꾸준한 성적의 상승이 입사관에게 더 높게 더 좋게 평가를 받으므로 그 점도 고려한 성적 준비를 해야 되는데, 사실 뭐 갑자기 시험 보다가 못 볼 수도 없는 거고 잘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또 이제 학생부만으로는 원하는 학생을 고를 수 없다고 생각하기에 자기소개서와 추천서가 높게 평가되죠. 평소 자신의 생각과 느낀 점을 기록해 놓고 명확한 목표 의식이 선행되어야 하며, 그런 점들을 자기소와 추천서에 적혀 있으면 좋겠죠. 물론 알고 계시겠지만 그 자기소와 추천서에 적혀 있는 내용과 학생부에 적혀 있는 내용이 동일해야지 어필을 할 수가 있어요. 같은 꿈을 얘기해야 되고요. 같은 목표, 거기에 대한 준비했던 내용들이 학생부와 자기소와 추천서에 같이 나와 있어야 이제 입사관에게 어필할 겁니다. 그리고 이 전형은 면접 역시 준비해야 돼요. 이번에 이제 문제풀이식 면접을 지향하라는 정부의 지침이 있었지만 서류의 진정성 및 활동 여부 확인을 위해 서류 전형의 면접은 변형되거나 또는 비슷하게 유지될 것 같아요. 대학별 전형 계획을 보면서 확인하는 수밖에 없을 듯 합니다. 이번에는 논술 등 타 전형에서 사실 논술은 거의 줄지 않았죠.
인원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일부 대학은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할 수도 있으므로 혹시 모르니까 이제 수능도 역시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전형은 이제 일반고나 자사고, 특목고 등의 특장점은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합격을 가르는 대표적인 전형이죠. 그만큼 준비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자, 다음 또 전형을 알아보면요. 자, 논술 전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논술 전형도 이제 사람들이 좀 잘못 알고 계시는데 내신 관리도 어느 정도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학생부 교과 성적이 수능 논술보다 변별력이 낮으므로 당락을 이제 자원 핵심 요소는 아닌데 뭐 공부 어차피 이번 일반 교과에서 나오니까 같이 공부하면서 준비하면 되겠죠. 그리고 논술 전형에서는 당연히 논술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보통 이제 인문계 학생들은 고1 겨울방학이나 고2 여름방학부터 논술 준비를 시작하는데 자연계는 보통 고2 여름방학부터 수리 논술을 시작해요. 3학년 이제 4월 기말고사 하거나 혹은 6월 모의 수능 이후에는 이제 과학 논술들을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이제 인문계 논술은 수능 준비와는 별도로 추가적인 이제 계획이 필요하고요. 단시간에 이제 인문계 논술은 양이 많아서 단시간에 준비하는 게 사실 힘듭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미리 대비를 해야 되죠. 자, 자연계 같은 경우는 수학과 과학 실력이 논술 실력과 비례를 하기 때문에 인문계보다 다소 짧은 시간에 준비가 가능하지만 수학이나 과학 실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논술을 해도 문제 풀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또 이제 재정 지원 사업 등을 통해서 논술고사 가급적 시작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건 이제 교육부 입장이고 학생들 좋은 학생들을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는 사실 그렇게 많이 좋진 않았어요. 분명 좀 줄이는 줄 알았는데 다른 대학들에서 신규를 올려가지고 오히려 중상 대학으로 좀 퍼진 것 같아요. 아무튼 아직은 정확히 안 됐으니까 논술 전형이 이제 발표되는 연말이나 연초까지는 기존의 준비 형태에서 좀 보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준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논술은 평가 기준이 객관적이죠.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이죠. 논술만으로 실력의 우위를 말하기는 좀 힘이 들어요. 더군다나 이제 이번에는 고교 일반 과정에서 문제를 내기 때문에 더더욱 수능의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수능은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좋고요. 논술 전형은 일반고와 자사고, 특목고 구분 없이 논술 준비를 하는 거에 따라 지원하는 편이므로 고교별로 이제 뭐 불리하다거나 유리하다는 건 특별히 없고요. 단지 이제 너무 이제 특목고나 자사고에서 교과 성적이 너무 낮다면은 아무래도 마이너스를 많이 먹겠죠. 그 부분은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다른 전형을 또 알아보면요. 실기 전형이 있어요. 사실 이제 학생들이 많이 이제 실기를 한 학생들 아니면 많이 이제 지원을 안 하죠. 학생들은 비중이 적긴 한데 간단히 알아본다면 스펙 관리를 해야 돼요. 이제 공인 외국어 외에 다양한 스펙 관리를 이제 요구하고요. 이제 특기자 전형이기 때문에 입학사정관 전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부 이제 스펙, 공인 어학 성적을 활용하는 것이 자유로운 편이죠. 특기형은 이제 해당 특기 인문계이면 어학, 자연계이면 수학, 과학 능력을 평가하는 것에 아무리 초점을 맞출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해당 특기에 대한 관련된 증빙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인문계열 학생들은 보통 어학을 준비하므로 탭스나 IBT, 제2외국어에서는 이제 중국어나 일본어, HSK나 JLPT 등을 준비 많이 하죠. 자연계열 학생들은 공인어학 성적 외에 보통 이제 수상 경력 위주로 스펙을 준비하거나 이제 전국 단위 대회 수상 경력,
올림피아드 참가 같은 거 수상 영역들이 많이 활용이 되고요. 대학 연구 리포트 참여, 전문기관에서 인턴십 활용 등 다양한 경력 활동을 참여해서 스펙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과 성적도 학업 능력을 평가하는 이제 좋은 자료이기 때문에 역시 대비를 해야 되고요. 그래도 일부 대학에서는 교과 성적을 반영 안 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대학별 전형을 한번 확인하고 가야겠죠. 교과 성적이 안 좋으면 미반영 대학 지원하는 것도 네,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실기 전형의 경우는 역시 일반고 자사 학생을 지원할 수 있지만 주로 인문계에서는 국제고나 외고 학생들이 가고요. 자연계에서는 특목고 학생들이 아무래도 경쟁력 있는 스펙, 아까 얘기했던 스펙들이 일반고에 대해 준비할 수 있는 스펙들이 아니잖아요. 그런 스펙들 준비한 상태에서 응시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걸 준비할 수 없는 일반고나 자사 학생들이면 아무래도 피하는 게 좋겠죠. 자, 오늘 아까 한 얘기를 좀 정리를 좀 해보면요. 2015학년도 서울대 입시안이 이제 얼마 전에 발표됐었잖아요. 근데 많이들 이제 혼란스러워 하는데 주요 이제 입시 업체나 언론들은 정시 모집 인원이 증가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 중심의 학습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서울대 정시 인원을 보면은 약 7.2% 증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수시 비중이 아직 75.4%예요. 여전히 수시 정시를 동시에 준비하거나 수시 쪽의 비중이 크므로 수시를 먼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은 이제 타 대학들도 마찬가지인데 논술 유제 전형 인원이 이제 약간 정말 약간 줄었죠. 지난해에 비해 45명이 줄었을 뿐인데 언론에서는 이제 수시가 줄고 정시가 그 자리를 채우는 형식이라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수시 선발 인원이 정시 선발 인원보다 많습니다. 역시 정시나 수시를 동시에 준비하거나 아무래도 인원이 더 많은 수시 위주의 준비를 하여야 하죠. 물론 정시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저 등급제 등급서 강화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부 부담이 더 늘었다고 할 수 있죠. 정시까지도 이제는 수시를 간다면 철저히 준비해야 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시까지 하셔야 돼요. 이제 수시만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자, 이제 시험을 보실 텐데요. 준비도 다 할 테고 11월 시험 볼 때까지 열심히 준비하시고 모두들 좋은 대학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